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갈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링크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걸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검색하는 것처럼 크롬에다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검색해서 이클립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쪽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어차피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것도 아까 JDK 설치한 것처럼 일단은 화면을 봐주시고 이따가 시간 드렸을 때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 페이지를 딱 들어오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을 설치를 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버전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 그냥 딱 올라와 있는 이 녀석을 설치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설치를 해줄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고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있네요. 일단은 얘가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다시 한번 됐다가 아니라 만약에 기다렸는데 안 되면은 됐다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버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와지면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페이지가 한번 바뀔 겁니다. 다시 여기 설치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면서 밑에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되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다 끝나면 이 녀석을 또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가로 1 붙어 있는 거는 역시나 저는 이 녀석이 똑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냥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아까처럼 셋업 창이 하나가 나올 텐데 이거는 이렇게 생긴 인스톨러가 나와요. 사이트는 이제 종료를 해도 되고요. 자, 이 인스톨러를 보시면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맨 위에 있는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 라고 하는 이 녀석을 설치해 줄 거예요. 이거 뭐 기억하기 어려우시면은 나머지는 다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얘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 녀석 설치해주면 됩니다. 누르시면 여기로 이제 설치 경로를 정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와줘요. 여기서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인스톨레이션 폴더라고 하는 이것만 좀 바꿔줄 겁니다. 이거는 왜 바꾸냐면 이제 개인 컴퓨터라고 하시면은 어디다 설치를 해도 어차피 나밖에 안 써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학원에 나와 계시는 대면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이 컴퓨터 쓴다 그랬죠. 그러면 괜히 서로 폴더가 꼬여서 다른 사람이 내 걸 사용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 걸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폴더 표시 이거 한번 누를 거고요. 그리고 D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도 상관없고 D 드라이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D 드라이브에다가 제 이니셜로 된 폴더 이렇게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서 폴더 만들려면은 새 폴더 우클릭하고 새 폴더 누르시고 본인 이니셜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자바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클립스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무언가를 설치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경로상에 한글을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 폴더를 제가 이니셜로 하라고 했는데 본인 이름을 이런 식으로 넣었다. 그리고 여기다 설치를 했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이 한글 경로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경로를 불러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한글 이름으로는 경로를 잡지 마시고요. 그냥 알파벳을 사용해서 경로를 잡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녀석을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만들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이 자리에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경로를 그냥 골라놓고 폴더 선택.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CH2 전 하나 있지만 그냥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폴더를 선택해서 그냥 경로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건드릴 건 따로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시작 프로그램에 만들 거냐, 바로가기 만들 거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인스톨을 눌러주면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스톨이 완료가 되는 것까지. 그러면 인스톨링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 색깔로 런치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런치 버튼은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에 이런 게 하나가 뜰 겁니다. 처음에 이클립스 아이디 어쩌고 해서 요만한 모양으로 하나 나오다가 이게 사라지면서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나오면 얘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클립스라는 툴을 가지고서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코드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해 줄 공간을 정하는 방법인데,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요. 작업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도 브라우즈 눌러서 좀 바꿔줄 겁니다. 아무것도 처음에 이제 맨 처음 설치하고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 경로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눌러주시고요. 아까 전에 본인이 이니셜로 만들었던 폴더 있죠? 그쪽으로 들어와 줍니다. 그럼 지금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받아져 있을 거예요. 이 경로에서 새 폴더 하나 또 만들어 줄 거고, 뭐 이름은 뭘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도 굳이 한글 이름은 쓰실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폴더 이름을 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선택해 준 다음 런치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체크박스는 웬만하면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네가 선택한 이 워크스페이스를 앞으로 이클립스를 열 때마다 기본 경로로 잡아줄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컴퓨터라면 사실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개인 컴퓨터가 아니어도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들어가서 바꿀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뭐 처음부터 이런 걸 신경 쓰는 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체크박스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앞으로 항상 들어올 때마다 얘를 물어보면 내가 지정한 이 워크스페이스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들어오도록 할게요. 런치 버튼 누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런치 버튼을 처음에 그 인스톨링 끝나고 나서 런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게 뜰 거예요. 이거 뜨셨나요? 네. 여기서 브라우즈를 누르세요. 누르고 본인 이니셜로 됐던 만들었던 폴더 있죠?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네. 네, 이클립스가 들어있죠? 폴더 들어오시면. 네, 그 상태에서 새 폴더 하나를 만들 거예요. 네, 우클릭해서 새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폴더의 이름을 뭐 워크스페이스가 됐든 워크가 됐든 어쨌든 이런 작업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만드셨으면은 이 폴더 그냥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 골라져 있죠? 네, 이 상태로 폴더 선택 그냥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경로 봤을 때 D 드라이브에 해당 이니셜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들어갔겠죠? 이러고 이제 런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런 게 뜨는데 이거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사실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첫 번째 거 선택할게요. 이거 약간 방화벽 같은 것 때문에 뜨는 건데요. 이거를 이클립스를 실행하는 이 동안에는 방화벽을 무시해서 이클립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거냐 아니면은 이클립스가 실행되는 중에도 그냥 이 방화벽을 계속 유지를 할 거냐라는 건데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거 그리고 프로시드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약간 배시쉘 같은 게 한번 쓱 뜨는 것 같더니 사라질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처음에 떴을 때 이 웰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클로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띄워드린 화면처럼 이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녀석 하나, 태스크 리스트, 아웃라인, 뭐 프로블럼스, 자바독, 디클러레이션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 세팅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일치할 겁니다. 처음 설치하셨으면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얘 빼고 다 끌 거예요. 이거 빼고 다 끌 거라서 자, 여기에 있는 이 X 버튼, 여기에 있는 이 X 버튼 누를 거고요. 이쪽에 X, 이쪽에 X 둘 다 눌러줄 겁니다. 그럼 위 오른쪽에 두 개는 사라졌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세 개도 X 버튼을 다 눌러줄 거예요. X, 여기도 X, 여기도 X. 그럼 이제 이 녀석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에 뭐 이렇게 마크가 떠요? 마크요? 어떤 마크? 뭐 이렇게 오프랑 파일, 오프랑 파일 이렇게 위치 써져 있고. 잠깐만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자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조금씩 기다려 드릴 테니까 차분히 따라와 주세요. 일단 윈도우에 상단에 있는 윈도우에 쇼 뷰 들어오시면 옆에 콘솔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콘솔이라고 하는 이 탭이 하나가 생겨나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 생겨난 이 자리에 그냥 두고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 놓으면 안 보일 거라 잘.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좀 옮길 거예요. 옮길 때는 이 콘솔이라고 하는 이름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영역 잡히죠. 이렇게 잡힌 영역에서 난 오른쪽 끝에 놓을 거야. 이렇게 가져오면은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두 줄짜리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생기는데 이걸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위치는 꼭 여기로 놔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녀석이랑 이 콘솔이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이 가운데는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입력할 파일이 열리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자바를 사용할 겁니다. 기초 자바를. 자, 그러면 이제 세팅 들어갈 건데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딱 하고 나면 처음에 하고 나면 이 세팅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이거 끄고 콘솔 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거를 끄고 필요한 거를 켜놓은 상태인데 이건 세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세팅입니다. 자,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이 녀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설정할 수 있는 뭔가 창이 하나가 나와요. 자, 여기서 타입 필터 텍스트 여기 검색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쪽에 enco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enco입니다. 인코예요, 인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원래는 사실 여기다가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플레임을 적어야 되는데 이 인코딩 플레임을 적지 않아도 어차피 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다 나와가지고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enco만 입력해도 나온다라는 거고요. 인코딩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쓸 때 한글 같은 것도 쓸 거거든요. 출력 같은 거에 한글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런 인코딩 세팅이 잘 안 되어 있으면 한글은 깨져요. 깨진다는 게 어떻게 깨지냐면 우리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얘가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글자가 깨져가지고 특수문자로 나오거나 그래서 이런 걸 안 보고 한글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인코딩 설정을 한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쪽에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둘 다 볼 겁니다. 근데 먼저 이 녀석부터 볼 거예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 클릭. 자, 그럼 뭐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저랑 똑같이 other 선택되어 있고 UTF 파일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설치하면 기본으로 이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서
확인하셨으면은 여기서는 따로 건드릴 게 없고요. 이거는 그냥 확인차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타입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또 클릭을 해줄 겁니다. 자, 클릭을 하면 여기가 바뀌었죠, 화면이.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여기인데 이 텍스트랑 옆에 있는 화살표 이 부분인데 먼저 텍스트라고 하는 글자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화살표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선택을 하셨으면 하단에 디폴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죠. 이 부분을 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UTF-8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우리 이거 또 입력할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만 복사해 놓을게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 눌러줄 겁니다. 자, 한번 누르고 나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이 상태가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텍스트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텍스트 부분이 쫙 열리면서 밑에 뭐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이 녀석입니다.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말고 글자 부분 또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하면 ISO 8859-1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아까 복사했던 UTF-8 다시 넣어주시고요. 업데이트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고요. 선택한 다음에 이 디폴트 인코딩 쪽에 UTF-8 똑같이 넣어주고 업데이트까지. 하셨나요? 붙여넣기를 했을 때 바로 업데이트가 비활성화였나요? 누르기 전에? 이 프로퍼티스 파일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 바로 위에 JAR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렀다가 다시 여기로 한번 가보실래요? 비활성화인데 UTF-8 들어가 있나요? 잠깐만요. 이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세팅은 완료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지금 필수 세팅은 끝났지만 저는 조금 더 세팅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뭐 글자 크기라던가 아니면 폰트 이런 걸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잡혀있는 폰트 글자 크기 가지고 보여드리면 화면에서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수정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약간은 수정이 필요할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ENCO 입력했던 이 부분에 이번에는 FONT라고 해서 폰트를 입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바로 이쪽에 컬러스 앤 폰트스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 자, 그럼 여기 종류가 좀 많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를 거고요. 그러면 쭉 밑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해 조금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텍스트 폰트. 베이직이라는 폴더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렀을 때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텍스트 폰트. 이 녀석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화면 우측에 있는 에딧이라는 버튼을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글꼴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서 크기는 저는 한 24 정도? 26 정도? 물론 여기서 직접 크기를 바꾸지 않아도 코드를 쓰면서도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크기를 좀 설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크기가 돼야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잘 보이시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편한 폰트 크기를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 콘솔라스라고 하는 글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폰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폰트로 바꿀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진짜 나는 선호하는 폰트가 따로 있어 라고 하시면 그 폰트 적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제가 쓰는 폰트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저는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저처럼 이렇게 D2라고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D2 코딩이라는 폰트는 기본 제공되는 폰트가 아니에요.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별도의 설치, 세팅, 그리고 여기다가 글꼴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사실 설치하고 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크롬에다가 아까 이건 꺼주고 크롬에다가 D2 코딩이라고만 치시면 돼요. 이게 폰트 이름이거든요. D2 코딩. 2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GitHub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되는 네이버 슬래시 D2 코딩 폰트 이런 녀석이 나와요. 얘를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오면 뭐 알 수 없는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들로 막 이루어져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밑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클릭.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D2 코딩 버전 1.3.2 어쩌고저쩌고 하는 RZIP 파일을 받을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소스 코드로 되어 있는 이 녀석들은 받으시면 곤란해요. 그냥 이거 받을 거예요, 이거. 얘를 클릭. 그러면 또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한 녀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니셜로 만들어놨던 폴더 그쪽으로 가져오셔도 돼요. 여기서 그냥 해도 상관없고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진행할게요. 이 RG 파일을 우클릭해서 압축을 그냥 풀어줄 거예요. 얘는 어차피 한번 설치하고 이 OS에다가 세팅만 해놓으면 그 뒤로는 이 컴퓨터에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설치를 했고요. 압축을 풀었어요. 근데 아마 이것 때문에 여기로 정렬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압축을 풀게 되면은 이 폴더 내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거 그냥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라내기 할 거고요. 우클릭해서 잘라내기.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니셜 폴더 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이 녀석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개의 폴더가 생겨요. 압축을 풀면. 이 중에서 뭐 어떤 걸로 들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D2 코딩 all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또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설치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있어서 바꾸겠냐라고 뜨고 여러분들 처음 설치하실 때 이런 거 안 뜹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눌러야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비활성화가 돼요. 그럼 설치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OS에서는 이 D2 코딩이라는 폰트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얘는 이제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폴더도 그냥 꺼줄게요. 얘도 꺼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클립스에 왔을 때 이 글꼴에 다시 D2를 입력해보면 나올 겁니다. 폰트 설치 간단해요. 지금 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집에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첨부해서 해보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 알려드릴 거예요. 폰트를 고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D2를 검색했을 때 저처럼 아무것도 다른 게 써있지 않은 D2 코딩 이런 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녀석이 나오기도 해요. 가끔 골뱅이가 붙은 애가 먼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골뱅이가 붙은 애는 선택하지 마세요. 얘는 한글이 옆으로 눕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나다라고 입력을 하고 싶은데 얘가 누워요. 이렇게 나, 다 이렇게 써져요. 글자를 보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골뱅이 붙은 녀석들은 사용하지 말고 골뱅이 없는 D2 코딩을 잘 골라주시면 돼요. 선택했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 밑에 있는 어플라이라고 하는 거 얘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열심히 설정하고 나와서 어플라이 안 하고 그냥 캔슬이나 이것만 눌렀을 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플라이 얘를 꼭 눌러주세요. 얘는 여러 번 눌러도 상관없으니까 불안하시면 여러 번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까지 마지막에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세팅은 끝이 난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방금 우리가 한 설정은 이클립스 자체에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해줘야 돼요. 이클립스를 설치를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물론 폰트 설정은 워크스페이스에 설정을 한 거고, 아까 전에 그 UTF-8로 한 인코딩 설정은 이 이클립스에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워크스페이스를 바꿨다, 그럼 인코딩 설정은 안 해도 되는데 폰트 설정은 따로 해야 돼요.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워크스페이스 바꿀 일이 우리는 아직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됐다면은, 자, 이제 진짜로 자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파일을 좀 만들 건데요. 우리 REPL에서도 main.java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코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을 만들려면 무조건 프로젝트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야 돼요. 프로젝트. 얘가 없으면 이런 파일을 만들 수 없어요. 자바는 그래서 꼭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필요하고, 그 폴더 안쪽에 자바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안쪽에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라는 걸 배우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들 건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방식으로만 쓰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뭐냐면은, 자,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공백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 공백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공백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 이 이름을 클릭해도 돼요. 뭐가 됐든 상관은 없지만 이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N, CTRL 플러스 N입니다. N, 컨트롤 N 이렇게 누르시면 셀렉터 위자드라고 하는 이 녀석이 나오는데, 여기 검색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자바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검이고요, 하나는 폴더인데 우리는 폴더 선택할 겁니다.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그리고 넥스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만들 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이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정도예요. 일단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편하신 대로 지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한글 이름 쓰지 마시고 그냥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는 굳이 대문자도 안 쓰니까 그냥 소문자로 아무거나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자바 이그잼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름 말고 다른 곳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를 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바 SE22가 골라져 있죠. 그렇죠? 이걸 그냥 두고 만들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1.8을 설치를 했지만 꼭 1.8을 써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관은 없는데, 얘를 우리는 1.8로 바꿀 겁니다. 상관은 없지만 굳이 1.8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1.8로 두세요. 화면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처럼 22를 골라놓은 상태에서는 이 하단에 이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된 채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기초 자바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을 얘네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꼭 체크를 해제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1.8을 골라내면 애초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는 버전은 9부터예요. 9부터.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근데 우리는 1.8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1.8로 여기를 바꿔주시면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동으로 비활성화 된 거니까. 만약에 9버전 쓸 거야, 나는 뭐 9버전, 11버전 이런 거 쓸 거야 하면은 꼭 이 녀석은 체크박스를 해제해서 이렇게 꺼주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줘야 돼요.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1.8로 만들어 놓을 거고 나머지는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어요. 이제 그냥 피니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영역에 자바 이그잼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폴더가 열려있는 모양이고 J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이거 자바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혹은 화살표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게 왜 SRC가 없니? 여러분들도 혹시 얘밖에 없나요? 있으세요? 왜 저만 없죠? 다시 해볼게요. 나왔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랑 SRC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굳이 막 확인해 볼 필요가 딱히 없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JDK 설치했죠. 이게 자바로 뭔가 개발하기 위한 도구 모음 키트였는데 그 녀석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잡아놓은 게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볼 일은 딱히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런 거 말씀은 드릴 건데 굳이 따라해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SRC입니다. 얘는 이제 소스 폴더의 약자예요. 그래서 SRC, 소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실질적인 자바 코드를 작성할 파일들을 만들어서 보관을 할 겁니다. 자, 이 SRC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에 컨트롤 N 아까처럼 한번 또 할 거예요. 자, 이거 띄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대기. 제가 왜 SRC를 클릭하고 이렇게 컨트롤 N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냥 이건 보세요. 자, SRC를 클릭하지 않고 프로젝트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N을 해서 어떠한 파일을 만들면 이쪽에다가 만들어줘요. 위상이 달라요, 파일에. SRC랑 지금 같은 위상이거든요. 근데 SRC를 클릭하고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이 안에 만들어지죠. 둘이 다른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소스 폴더 안쪽에다가 지금 소스를, 코드를 적을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가 파일을 만들 거냐에 따라 내가 클릭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SRC 클릭하고 아까 이 상태였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클래스라고 입력을 하실 거예요. 클래스. 그럼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당연히 이 녀석 선택해줘야 되고 넥스트. 자,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REPL에서 그냥 그 템플릿을 골라서 자바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내면 알아서 만들어졌던 그 main.java라고 하는 그 녀석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패키지 부분에 보면 여기를 보면은 자바 언더바 이그잼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그냥 지우세요. 얘를 일단은 지울 겁니다. 이거는 패키지는 지금 생각할 거 아니고 지금은 지워놔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서 진행하시는데 오히려 편할 거예요. 그래서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겁니다. main 이렇게. 첫 글자 꼭 대문자로 하셔야 돼요. 이거 소문자로 만들려고 하면은 경고가 떠요. 지금 저한테 떠있는 이 경고는 왜 패키지 안 써? 왜 디폴트 패키지로 지금 하게끔 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랑 다른 무언가로 뭐라고 할 거예요. 첫 글자 꼭 대문자 메인입니다. 그리고 finish. 그러면 이렇게 public class main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파일이 하나가 열리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REPL에도 쓰여져 있던 그 녀석인데 그거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근데 REPL에는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있었죠.
그것도 지금 바로 만들어 볼 거예요. 커서가 이 중괄호 안쪽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소문자로 메인 입력을 해줍니다. 소문자예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럼 저처럼 뭐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원한 녀석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ESC 한번 누를 거고요.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를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없던 이런 녀석이 하나가 생겨납니다. 만약에 똑같이 따라했는데 난 또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더 ESC 눌렀다가 다시 해보세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메인을 지웠다가 소문자 메인 다시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그럼 무조건 생겨요. 자, 이 녀석 소문자 메인이고 옆에 보면 메인 메서드라고 쓰여져 있죠? 자, 얘를 이제 클릭해 줄 거예요. 엔터. 그러면 저처럼 뭔가 코드가 막 쓰여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REPL에서 봤던 그 상태예요. 조금 다른 건 들여쓰기가 안 된 거겠죠? 여기서도 들여쓰기는 탭으로 합니다. 그래서 블럭 씌워서 탭 한번 눌러주면 이만큼 한 번에 들여쓰기 되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봤던 모양이 맞아요. 자, 근데 여기에 REPL을 만들면 자동으로 출력문 하나가 쓰여져 있었어요. 헬로 월드라고. 그 출력문도 우리가 지금 써줄 건데, 자, REPL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죠. system.out.println 이렇게 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쓸 겁니다. 자, 여기다가 sysou 까지만 치세요. 5글자 딱 치세요. sysou. 네. 잠시만요. sysou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이거 우리가 보던 출력문이죠. 출력문 절대로 외워서 타이핑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sysou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엔터를 치시면 출력문이 만들어져요. sysou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괄호 안쪽에 쌍따옴표 넣어주시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헬로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요? 근데 영어만 찍지 말고 한글도 같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래야 인코딩 테스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켜볼 건데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툴 안에서 자바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F11을 눌러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콘솔이라는 영역에 출력 결과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실행 방법이에요. F11. 자, 두 번째 실행 방법은 컨트롤 F11입니다. 첫 번째 거랑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사실상 얘네 둘은 다른 게 있어요. 이따가 이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실행 방법이었고, 세 번째 실행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이 메인 메서드가 들어있는 파일에 우클릭을 해서 하단에 있는 run as 그러면 우측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얘도 실행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F11이 훨씬 편하겠죠? 근데 이 파일을 찾아와서 우클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예 없지는 않고 나중에는 뭐 필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저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근데 지금은 딱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바에서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제로 자바 코드를 실행하는 목적을 가진다,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 번쯤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실제로 이 녀석이 우리가 F11을 누르든 컨트롤 F11을 누르든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이 main2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가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얘한테는 지금 메인 메서드가 없죠. 없으면 얘는 실행을 못 시켜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클릭을 해서 런에지를 가보면
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실제로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만 실행이 가능한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나중에는 이렇게 파일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F11로 한동안은 F11, 컨트롤 F11 둘 중에 하나로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글 출력, 영어 출력 문제없이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할 준비는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만들었고 뭐 클래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패키지는 뭐 만든 건 만든 거지만 사실 이 부분 이름 우리가 없앴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패키지라고 들어와 있는 건데 자동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파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녀석들은 실제로 아까 껐군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 이클립스 설치했고 워크스페이스 경로 잡았던 폴더 있죠. 거기서 본인이 만든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찾아 들어가면 이 안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이 자바 이그잼은 제가 좀 전에 만들어낸 이 자바 이그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클립스라는 툴에서 코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본인 PC에 이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에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관이 돼요. 근데 다만 찾아 들어오면은 저 프로젝트 모양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녀석들이 좀 같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은 지금 모르셔도 무방하고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는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 같은 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건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드릴 건 src 뿐이에요. 그럼 여기 메인.점 자바 있죠. 이 녀석을 만약에 뭐 메모장 같은 걸로 열어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코드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저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 구성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위한 유용한 팁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마주치게 될 이런 에러 상황 같은 거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한교실을 해보도록 하죠.